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손끝을 찔러 혈당 측정기에 피를 묻히고 그 작은 화면에 뜬 숫자를 보며 하루의 기분을 결정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어제 저녁에 얼큰한 라면 국물 하나를 참지 못하고 먹었다는 이유로 혹은 친구와 오랜만에 수다 떨며 마신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 때문에 오늘 아침 혈당이 200을 훌쩍 넘겨버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먹고 싶은 건 세상에 너무 많은데 먹으면 안 되는 것도 너무 많고 남들은 다 잘 먹고 사는 것 같은데 평생 이렇게 풀만 먹고 살아야 하나 억울하기도 하고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먹는 즐거움까지 뺏긴 것 같아 우울하시죠. 만약 라면이나 흰 쌀밥 그리고 달콤한 믹스커피를 맛있게 드시고도 식후에 딱 이것 한 잔만 마셔서 혈당이 로켓처럼 치솟는 걸 막을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거짓말 같으시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리적인 원리를 이용해 지친 췌장을 돕고 무서운 혈당 스파이크를 잠재우는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혈당 측정기 앞에서 벌벌 떨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갑습니다. 시니어들의 활기찬 인생 2막을 응원하는 활력 연구소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제 지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제 주변에 올해 72 되시는 박철수 아버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을 거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피로를 풀기 위해 믹스커피를 하루에 5잔씩 드시고 일 끝나면 삼겹살에 소주 그리고 마무리는 꼭 짭짤한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 드시는 게 유일한 인생의 낙이셨던 분이에요. 은퇴하시고 나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뇨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80이고 식후 혈당은 300을 넘나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장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했지만 아버님은 주사만큼은 너무 싫다고 버티셨죠. 그러다 우연히 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 비법을 딱 3개월만 속는 셈 치고 실천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3개월 뒤 어떻게 되셨을까요? 놀랍게도 공복 혈당은 110대로 안정을 찾았고 당화 혈색소도 정상 범위 가까이 떨어져서 담당 의사 선생님이 도대체 뭘 드신 거냐며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박철수 아버님이 하신 건 딱 하나였습니다. 평소처럼 식사하시되 밥 숟가락 놓자마자 바로 이것을 챙겨 드신 것뿐이었죠. 도대체 그게 무엇인지 왜 그렇게 강력한 효과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참 혹시 주변에 당뇨 때문에 고기 한 점 마음 편히 못 드시는 친구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복이 되어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당뇨병이 무서운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피가 달달해져서일까요? 아닙니다. 당뇨가 진짜 무서운 건 우리 몸의 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 영양분을 배달하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그런데 혈당이 높다는 건 이 고속도로에 끈적끈적한 설탕물이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맑은 물이 흘러야 할 수도관에 끈적한 꿀물이 흐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관이 막히고 터지고 결국엔 녹슬어 버리겠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눈이나 콩팥처럼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모여 있는 곳은 더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당뇨가 오래되면 눈이 침침해지고 소변에 거품이 나오고 발바닥이 저릿저릿한 합병증이 찾아오는 겁니다.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근육이 빠지면서 혈당을 저장할 창고가 줄어듭니다. 똑같이 밥 한 공기를 먹어도 젊었을 때는 근육이 당분을 쫙 빨아들여서 에너지를 썼지만 지금은 근육이 없으니 당분이 갈 곳을 잃고 피 속을 둥둥 떠다니게 되는 거죠. 게다가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혈관을 보호해 주던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당뇨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68세 김미양 어머님도 평생 마른 체형이라 당뇨는 남의 일인 줄 알았다가 갱년기 지나고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고 충격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뚱뚱하지 않으니까 괜찮아라고 방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밥을 굶어야 할까요? 좋아하는 국수도 끊고 믹스커피도 평생 참아야 할까요? 그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혈당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하는 해결책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식후에 무엇을 하느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 비법 바로 공개합니다. 라면 먹고 믹스커피 마시고 나서 반드시 마셔야 하는 이것 바로 천연 발효 식초물입니다. 에이 식초 그거 속 쓰려서 어떻게 먹어 하고 벌써 인상 찌푸리는 분들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냥 식초를 벌컥벌컥 드시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파는 양조 식초 그러니까 10만만 내려고 알코올에 초산을 섞어 만든 그런 식초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과나 현미감 같은 천연 재료를 통째로 갈아서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발효시킨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이 식초가 왜 당뇨의 기적 같은 효과를 내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밥이나 떡, 면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위장에서 소화가 되어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포도당이 소장으로 내려가서 혈관으로 흡수되죠. 이때 식초의 핵심 성분인 아세트산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세트산은 위장에서 음식이 소장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마치 학교 앞 횡단보도에 서 있는 교통안전지킴이 어르신들처럼요. 자, 천천히 가세요, 뛰지 마세요 하고 음식물을 천천히 내려보내는 거죠.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혈관으로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도 느려지겠죠. 그러면 식사 후에 혈당이 로켓처럼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의 유명한 연구 결과를 보면 탄수화물 식사를 할 때 식초를 곁들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무려 30%나 낮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30%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당뇨약 하나를 먹는 것과 맞먹거나 그 이상의 효과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식초는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이라는 열쇠를 잘 받아들이도록 도와줍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췌장이 덜 힘들게 일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죽어가던 췌장에 산소 호흡기를 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 좋은 식초를 어떻게 마셔야 탈 없이 효과를 볼까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니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첫째, 절대 빈속에 드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초 물 드시는 분들 계신데 위장 다 버립니다. 반드시 식사 도중이나 식사 직후에 드셔야 합니다. 둘째, 비율이 중요합니다. 물 한 컵 그러니까 종이컵 한 컵 반 분량인 200ml에서 250ml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천연 발효 식초를 팝숟가락으로 딱 한 스푼 약 10ml에서 15ml 정도만 타서 드세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한 스푼도 많을 수 있으니 반 스푼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리시면 됩니다. 셋째, 식초를 고르실 때는 병 뒤에 있는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주정이나 주요라고 적힌 건 속성으로 만든 식초입니다.
이런 거 말고 사과 100%, 현미 100% 이렇게 원재료만 적혀 있고 천연 발효라고 써진 걸 고르셔야 합니다. 병 아래에 거무튀튀한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다면 그건 상한 게 아니라 초모라고 하는 아주 좋은 성분이니 흔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만약 위장이 너무 약해서 식초가 부담스럽다면 레몬을 반 개 짜서 물에 타 드시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식초물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하나 장착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식초물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서 당뇨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 3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입니다. 밥상에 미역국이나 다시마 쌈이 올라오면 무조건 먼저 드세요. 해조류를 만져보면 미끌미끌하죠. 그게 알긴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끈적한 성분이 우리가 먹은 밥이나 면을 코팅해 줍니다. 위장 안에서 젤리처럼 변해서 당분이 혈액으로 빨리 흡수되는 걸 막아주는 거물급 방패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아는 75세 최영감님은 라면 드실 때 꼭 건미역을 한 줌 더 넣어서 드신대요. 그러면 국물 맛도 시원해지고 혈당도 덜 오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죠. 두 번째 추천 음식은 삶은 달걀입니다. 에이, 너무 흔한 거 아냐 하실 수 있지만 달걀만큼 완벽한 단백질 덩어리는 없습니다. 식사하실 때 밥보다 달걀 하나를 먼저 드셔보세요. 단백질이 먼저 위장에 들어가면 포만감이 생겨서 밥을 덜 먹게 되고 소화 속도를 늦춰서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근육이 생명인데 달걀은 근육 만드는데 최고의 재료잖아요. 하루에 2개 정도는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과일은 달아서 당뇨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블루베리는 예외입니다. 껍질째 먹는 과일이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보라색을 내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혈관을 튼튼하게 청소해 줍니다. 믹스커피 한 잔 드시고 싶을 때 믹스커피 양을 반으로 줄이고 대신 블루베리 한 줌을 간식으로 드셔보세요. 입안도 상큼해지고 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고 좋은 건 알겠는데 식초 냄새가 싫어서 도저히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제 지인 중에서도 비위가 약해서 식초 뚜껑만 열어도 코를 막으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식초 물 대신 더 맛있고 반찬처럼 드실 수 있는 특급 레시피 하나를 더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바로 양파 식초 절임입니다. 양파가 혈관 청소부라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죠. 중국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심장병이 적은 이유가 바로 이 양파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유아아릴 성분은 혈관을 확장해서 피를 잘 통하게 하고 껍질에 많은 퀘르세틴은 혈관벽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이 천하무적 양파가 식초를 만나면 효능이 몇 배로 뜁니다. 만드는 법도 라면 끓이는 것보다 쉽습니다. 햇 양파 2~3개를 껍질 벗겨서 먹기 좋은 크기로 깍둑 썰기 해주세요. 그리고 소독한 유리병에 담고 천연 발효 식초와 물을 1:1 비율로 섞어서 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단맛을 조금 원하시면 매실청을 아주 조금만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냉장고에 3일 정도만 뒀다가 숙성시켜서 드셔보세요. 매운맛은 싹 빠지고 아삭아삭하고 새콤한 맛만 남습니다. 고기 드실 때, 라면 드실 때 단무지 대신 이 양파 식초 절임을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식초의 아세트산과 양파의 퀘르세틴이 동시에 몸속으로 들어가서 혈당이 오를 틈을 주지 않습니다.
제 단골 환자분 중에 80세 되신 할머니가 계신데 입맛 없으실 때 물에 밥 말아서 이 양파 절임이랑만 드셔도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착하다고 아주 좋아하십니다. 식초, 물이 정 힘드신 분들은 이 방법을 꼭 써보세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움직임입니다. 아이고, 무릎 아파서 걷기도 힘든데 무슨 운동이야 하시는 어르신들 걱정 마세요. 제가 땀 흘리며 뛰라는 말씀 안 드립니다.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누워서 혹은 앉아서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운동하지만 효과는 걷기보다 10배 더 좋은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가자미근 운동, 쉽게 말해 앉아서 까치발 들기입니다. 우리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죠?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야 다리로 내려간 피를 다시 심장으로 펌프질해서 올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 종아리 근육 중에서도 넙치처럼 넓게 퍼져 있는 가자미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은 피로를 잘 느끼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의 혈당을 아주 효율적으로 태우는 엔진 역할을 합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소파나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무릎은 90도 정도로 굽히시고요. 그 상태에서 발 뒤꿈치만 높이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시면 됩니다. 꾹 눌러주는 느낌으로요. 텔레비전 보시면서 드라마 끝날 때까지 계속 까딱까딱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운동이 될까 싶으시죠? 미국 휴스턴대 연구팀이 실험해 봤더니 앉아서 이 까치발 들기 운동만 꾸준히 해도 식후 혈당이 50% 이상 감소하고 지방 대사가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무릎에 하중도 안 가고 층간 소음 걱정도 없고 무엇보다 힘이 안 들어서 오래 할 수 있습니다. 70대 후반이신 박 여사님도 무릎 관절염 때문에 걷기 운동을 못 하셔서 우울해하셨는데 제가 이 운동 알려드린 후로는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발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신대요. 덕분에 다리에 힘도 생기고 혈당 조절도 잘 되고 있다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식사하시고 나서 소파에 앉아 믹스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시되 발뒤꿈치는 쉴 새 없이 움직여주세요. 그게 비결입니다. 이제 중요한 생활 습관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나는 식초, 물도 챙겨 먹고 운동도 하는데 왜 혈당이 안 떨어지지 하시는 분들 가만히 여쭤보면 평소에 물을 너무 안 드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이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져서 목마른 줄을 모르십니다. 그래서 입이 바짝바짝 마를 때까지 물을 안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피가 뭡니까? 결국 물입니다.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피가 어떻게 될까요? 끈적끈적한 잼처럼 변합니다. 가뜩이나 당분 때문에 걸쭉한 피가 수분까지 부족하면 혈관 속을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꽉 막혀버립니다. 이러면 혈당 수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 한 잔은 보약 중에 보약, 기적의 물입니다. 밤새 우리가 자는 동안 땀으로, 호흡으로 수분이 엄청나게 빠져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혈액이 가장 끈적한 상태죠. 이때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주면 끈적했던 피가 묽어지면서 전신을 싹 돌게 됩니다. 신진대사가 깨어나고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찬물은 안 됩니다. 눈 뜨자마자 찬물 벌컥벌컥 드시면 위장이 놀라고 혈관이 수축해서 오히려 독이 됩니다. 반드시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음양탕이라고도 하죠. 뜨거운 물 반, 찬물 반 섞은 그 물을 드세요.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하냐고요? 2리터, 3리터 억지로 드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종이컵으로 8잔 정도 한두 시간마다 조금씩 나눠 드신다고 생각하세요. 화장실 자주 가는 게 귀찮아서 물 안 드신다는 아버님들 계신데 화장실 자주 가는 것도 걷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즐겁게 다녀오세요.
소변 색깔이 맑은 노란색이 될 때까지 물을 충분히 드셔주셔야 식초도 운동도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아주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발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 발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당뇨병성 족부 병변 일명 당뇨발이라는 무서운 합병증 들어보셨죠? 혈당이 높으면 발끝에 신경이 무뎌져서 상처가 나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작은 상처가 골마서 괴사가 되고 심하면 절단까지 해야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매일 저녁 씻을 때 내 발을 거울 보듯이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씻고 나서 발가락 사이사이를 수건으로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무정균이 번식하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이 갈라지지 않게 보습 크림을 듬뿍 발라주세요. 단 발가락 사이에는 바르지 마세요. 습해지니까요. 그리고 집 안에서도 맨발보다는 땀 흡수가 잘 되는 하얀 면양말을 신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 하얀색이냐고요? 혹시라도 발에 상처가 나서 피나 고름이 묻으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요. 신발도 꽉 끼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발볼이 넓고 편안한 신발을 신으셔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발을 왕의 발처럼 귀하게 대접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곳이 바로 치아입니다. 당뇨와 잇몸병은 실과 바늘 같은 관계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침 속의 당분도 높아져서 입안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잇몸이 잘 붓고 피가 나고 심하면 치아가 흔들려서 빠지게 됩니다. 치아가 없으면 음식을 잘 못 씹게 되고 소화가 안 돼서 혈당 관리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양치질 하실 때 치간 칫솔이나 치실 사용하는 거 귀찮아하지 마세요. 특히 저녁 주무시기 전에는 잇몸 마사지 하듯이 꼼꼼하게 닦아주셔야 합니다. 치과 가는 거 무섭다고 미루지 마시고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검진 받으셔서 스케일링도 하시고 잇몸 상태 체크하세요. 튼튼한 치아 하나가 3천만 원 가치가 있다는 말 아시죠? 치아 건강이 곧 혈관 건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잘못된 상식 한 가지만 바로잡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변에서 당뇨에 좋다더라 하면서 매실청이나 오미자청 같은 각종 발효액 권하는 경우 많으시죠? 어르신들 중에는 이걸 식초랑 똑같은 발효식품이라고 생각해서 물에 타 드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담가 먹는 청은 설탕과 재료를 1대1로 넣고 만든 설탕 절임입니다. 물론 발효 과정에서 좋은 성분이 나오긴 하지만 본질은 설탕물입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이 건강 생각한다고 매실청 타 드셨다가 혈당이 300 넘게 나와서 놀라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청과 식초는 엄연히 다릅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설탕으로 만든 청보다는 단맛이 없고 신맛이 나는 천연 발효 식초를 드셔야 합니다. 누가 좋다더라 하는 말만 믿고 덥석 드시지 마시고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꼭 따져보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라면, 믹스커피, 밥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대신 양을 조금만 줄이시고 식사하실 때는 달걀이나 해조류를 먼저 드세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자마자 30분 이내에 천연 발효 식초를 탄 물을 한 잔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시면서 발뒤꿈치를 부지런히 들었다 놨다 하세요. 물은 하루 8잔 충분히 드시고 저녁에는 내 발과 잇몸을 사랑스럽게 챙겨주세요. 마지막으로 밤에는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캄캄한 방에서 복식 호흡하며 푹 주무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방법들이죠. 하지만 진리는 항상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찾아 헤매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기본 원칙들을 딱 2주만 실천해 보세요. 2주 뒤에 여러분의 혈당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몸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과를 보신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셔서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을 나눠주세요. 나도 해보니 되더라 하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친구 같은 병입니다. 미워하고 싸우려 들면 나만 지칩니다. 오늘 배운 방법으로 당뇨라는 친구를 잘 달래가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활기차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오래오래 삽시다. 활력연구소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